에코프로가 장중에 150만 원을 넘었던 때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올해 시작이 10만 원이니까 이 150만 원을 갔으니 오죽합니까, 그죠? 당연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이게 또 아시겠지만 이런 게 마지막 막판에 아주 굉장히 큰 자금을 끌어들여 드리게 되죠, 사실. 그래서 150만 원이 넘던 이날 이제 7월 26일인데 7월 26일에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이 26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그럴 만도 했던 게 에코프로가 이제 장중에 150만 원을 상회를 했었던 요 날이네요. 이게 올해 시작할 때 10만 원 돈이었는데 150만 원을 넘겼었으니까 사실 뭐 엄청난 자금이 끌렸겠죠. 근데 이 자금이 끌릴 때 꼭 막판에 이제 끄트머리 아주 거대한 자금이 한번 몰리죠. 이게 150만 원을 상회를 했던 7월 26일인데 이날이 이 7월 26일 날 전체 코스닥 거래 대금이 26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26조 5천억이면 진짜 많은 겁니다. 사실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다 합쳐서 전체 거래 대금이 26조 안 되는 게 허다합니다. 근데 이날 코스닥 거래 대금만 26조 5천억이 나왔다는 건데 이게 이날 뭐 코스닥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날은 코스피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이 코스피의 그 거래 대금은 36조 3천억이었고 이날 코스닥은 26조 5천억이었는데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만 뭐 사실 이 2차전지 섹터가 각광을 받은 게 아니라 코스피에도 뭐 포스코 홀딩스죠 그때 홀딩스를 필두로 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전지 수혜주로 완전 크게 부각이 되면서 거래 대금의 상위주를 아주 그냥 다 차지를 해버렸는데 그 영향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는 36조 3천억, 26조 5천억 코스닥에서 이렇게 거래가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두 개를 합치면 62조 8천억? 네, 이렇게 됩니다. 하루 거래량이 62조 8천억.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그냥 뭐 이때보다 조금 더 많네 이게 아니고 62조 8천억이면 옛날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2021년 1월 11일 날 우리나라 이제 증시가 막 3천을 넘어가지고 막 위로 막 미친 듯이 쐈다가 막 쭉 빠졌던 그런 날들 있죠. 그 날의 끄트머리가 64조 8천억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0년도에 우리 팬데믹 맞고 막 오른다 마지막에 막 이러다가 이 끄트머리에 이제 한번 불같이 치고 죽 빠졌잖아요. 그게 이제 64조 8천억짜리고 이번에 이제 62조 8천억이니까 비등비등합니다. 그죠? 진짜 많은 겁니다. 이게 없을 때는 아까도 뭐 대충 얘기했지만 거래가 없네모네 할 때 요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확실히 보면 요런 데 보면은 거래가 되게 없죠. 그죠? 요런 데 보면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량을 다 합쳐서 한 10조 되는 거예요. 근데 10조도 채 안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7월 26일에는 62조 8천억. 이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잘 안 보여가지고. 근데 요 끄트머리에 이렇게 피레침처럼 뭐 하나가 솟아있는데 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거래량이 있다가 갑자기 혼자 여기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상현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런 날이 거의 없으니까 저렇게 생기면 좀 이상현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서 이제 B2 뭐 요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7월 27일 기준으로 20조 1705억이라고 합니다. 20조 1705억이 7월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신용거래 융자 잔고라는 게 뭐냐면 투자자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고 뭐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빌리고서 아직 갚지 않고 남아 있는 돈들 있죠. 그런 게 이제 그 잔고거든요. 그 잔고가 늘었다라는 건 결국 뭐 그냥 빚내서 하는 투자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었느냐? 이게 최근에 이 이제 자금 조달 환경이 조금 나아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산업 성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금리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내 자금 쏠림을 굉장히 자극을 한 거고 2차 전지가 미쳐가고 있는 와중에 거기에 이제 평균 한 5%한 뭐 중후반 뭐 정도의 이 마이너스 대출 금리가 연중에 그래도 최고를 찍었던 금리들과 비교하면은 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형성이 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뭐 고급스럽게 얘기하자면 레버리지를 사용을 한 그런 비율이 되게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온 게 결국은 아까 말한 뭐 60 몇 조짜리의 그런 시장을 만들어낸 건데 이게 이제 그 빚낸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2차 전지로 갔습니다. 20일 동안 평균 개인 거래 대금 요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순위별로 분류를 하면 상위 10개 종목 중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다 여러분 익숙한 기업들이죠. 뭐냐? 2차 전지 기업입니다. 그야말로. 여기서 뭐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 다 2차 전지 기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시장 흐름이 2차 전지 테마에 투자한 최근에 투자한 특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바람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게 다 레버리지로 형성이 돼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성과가 굉장히 클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반대로 간다 그러면 손실이 또 이것도 레버리지로 형성된 시장인 만큼 손실이 엄청나게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를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이거보다 더 좋은 산업은 대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에코프로를 처음 밀었을 때가 제 기억에 10,000원 뭐 얼마일 때예요, 진짜로. 에코프로 BM이 없을 때부터 에코프로를 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전부터 2차 전지를 엄청 좋아했고 아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없을 때부터 저는 LG 화학을 미친 듯이 밀던 LG 화학 100만 원 간다를 처음 밀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러니까 이런 산업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산업은 앞으로 뭐 앞으로의 뭐 몇 년 뭐 몇십 년 안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과열은 맞잖아요. 이상할 정도로 과열이 심했고 또 2차 전지 내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 2차 전지 전부 다는 과열이 아니에요. 2차 전지 내에서 특히 양극재 부분 요런 데 있죠. 요런 아주 특수한 부분들이 너무 과열이었다라는 느낌인 게 그리고 이게 과열이었다고 이제 단언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런 심리가 완전히 2차 전지에 몰려 있는 것도 몰려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이런 거 얘기하고 뭐 경보제도라 그래가지고 시장이 너무 뜨겁거나 뭐 차갑거나 이럴 때 뭐 투자를 주의하라는 투자 주의도 하고 투자 경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 주의 종목이 7월 내 이게 37개, 145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3월 달 뭐 2, 3월 달 요럴 때 이제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코스닥에 216개 그리고 코스피에선 64개 이런 식으로 많았다가 조금 이게 살짝 꺾이는 것 싶더니 다시 이제 7월 달에 확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 투자 주의 종목 수가 투자 경고 종목 수도 이제 마찬가지고. 근데 이 투자 주의나 투자 경고를 내리는 거는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리는 조치거든요. 경각심을 주는 거죠. 야, 정신 차려봐. 그래서 막 올라가는 데다 대고 야 조금만 생각해봐.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냐? 천천히 하든 뭐든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의를 했는데 안 돼. 그럼 경고를 또 주고. 그러니까 경고 같은 건 이제 최근 5일 동안 뭐 75% 이상 급등을 했거나 뭐 거래 당일의 마감 시세가 20일 이전보다 한 달 전보다 150% 넘게 올랐다라고 하면은 투자 경고를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올랐으니까 좀 조심해 볼까 생각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건데 이때 이런 투자 경고를 받은 기업들이 이제 사람들이 살짝 정신 차리면서 팔 때 있어요. 그러면서 하락이 될 때 있습니다. 이때 주가를 누가 받쳐주는 매수세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처럼 이런 2차 전지 수급 쏠림이 좀 불안했습니다. 그죠?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는데 결국은 터졌고 급락을 했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나온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자금이 일단 어디로 갔냐면 더 위험한 시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안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뭐 수익을 잘 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부터 사신 분들은 수익이 되게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든 저렇든 지금 이게 손실이든 아니든 난 여기서 종목을 교체를 해야겠다. 이 업종에서 떠나야겠다는 아니더라도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번은
제가 저번 2차 전지 말씀드릴 때도 있고 에코프로 BM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밑에 단에서 되게 좋은 기업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인데 아직은 밸류를 양극재만큼 받을 수도 없는, 그렇게는 그건 좀 너무 많은 거고, 걔네가 좀 내려오고 그 밸류가 좀 내려오고, 그리고 이 밑에 단의 밸류를 못 받고 있는 애들이 좀 올라가서 중간치를 맞춰가는, 전 2차 전지의 밸류를 높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양극재는 너무 높다는 거지. 그럼 걔네가 내려오면서 밑에 단으로 자금이 이동돼서 그 밑에 단에서 올라오면서 다른 소재 부품 이런 쪽에서 올라와서 이 양극재만큼은 아니더라도 양극재 비슷한 수준까지는 밸류를 맞추는 게 이 시장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좋다라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